주말 내내 참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어서 황당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건. 어떻게 이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이었고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이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다리가 불편한 부인을 뒤에서 부축해주면서 함께 아파트 공동 출입구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돌을 맞고 숨진 건데 이 주말을 맞아서 이들 부부의 손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 손자가 같이 있던 그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내려갔지만요. 남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 돌 위에서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여기 혹시 돌 보셨냐고 물었어요. 여기 대놓은 거 있다고.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여기 없어질 돌도 아니고, 제가, 저는 다 있어요. 층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화문 다치지 말라고 그걸 뭘로 딱 이렇게 돌을 갖다서 고정을 시켜 놓잖아요. 그걸 들어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현장에 동갑내기 초등학생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돌덩이 3개도 발견이 됐는데 이 아파트 복도에 방화문이 열리지 않게 괴어놓은 괴임돌이었습니다. 이게 가로 세로 15cm 크기였다고 하고요. 가로 세로 15cm요? 예, 상당히 좀 그럼 엄청 큰 거잖아요. 크기인데 이 아파트가 보시다시피 복도식 구조여서 저 열린 복도를 통해서 던진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 던진 초등학생은 사고가 난 동에 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촉법 소년도 진짜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막 촉법 소년의 촉자만 나와도 막 이러시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요. 사실 8살이면 굉장히 어리죠. 근데 그렇더라도 밑으로 돌을 던지면 누군가 맞으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만한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굉장히 아쉽고 화가 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면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촉법소년인데 촉법소년은 10세가 넘고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우리 쉽게 말해서 최대로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보호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10살이 안 되면 보호처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사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가 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이 8살 아이를 뭐 처벌하자 뭐 이런 말보다는 분명히 본인의 행동을 인지할 정도 나이가 돼서 저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에 가서 너였어? 그래 집에 가 이거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참 오늘 안 그래도 팀장님 경찰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건전 조사 종결하겠다는 얘기는 내사 종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하고. 그런데 같이 있던 친구도 공범관계도 확인 안 될 뿐더러 공범이라 하더라도 내사 종결할 사람밖에 없는데요. 아까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10세 미만 애들은 범법 소년이거든요. 요거는 사실 형사처벌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피해 당한 사람 보면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형사적으로 어쩔 수가 없고 뭐 미사적으로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형사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경찰에서 이건조차 안 하고 그냥 내사 정결 처리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제일 황망할 분들은 당연히 유족이시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또 돌아가신 분께서 아프시지도 않았던 건강하셨던 분이요. 도리어 이제 아픈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이렇게 거동을 도와주셨던 예. 튼튼하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족을 잃은 그 유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노원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이 아이의 부모들이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는 전해지만 안 할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장례 절차 중이고 이러니까 그 의사만 전달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사과를 전달해서 들어도 이 가족은 이 아내는 얼마나 죄책감도 느껴지고 이 모든 가족이 다 황망하고 그립고 슬프고 애가 다쳐. 그래서 그 피해자 아들께서는 지금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의 부모를 탓해야 될지 애를 탓해야 될지 세상을 탓해야 될지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뭐 8살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던데 8살짜리들은 그 아파트 위에서 그런 돌을 던져도 이런 일이 왕왕 있다면은 진짜 모르는 나이인가 보다 하겠는데 왕왕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 정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화가 나시는 게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이 아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한 분의 생명을 앗아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뭐 그 아이가 뭐 배상을 하겠습니까? 돈이 있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결국 민사에서는 민법에 보면 이제 보호감독자의 의무해서 이제 민사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사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서 예. 이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지금 아까 그래도 다행인 건뭐 유족 측에 지금 사과 의사를 일단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라도 일단 장례 절차 마치면 찾아가 뵙고 일단 어떻게 이제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유족분들과 좀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내가 우리 애를 가르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네 없네를 다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팀장님. 2015년에 9살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져서 그 50대 여성이 사망, 50대 남성 다친 일이 있는데요. 당시 고양이 집을 지어준 50대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을 했고요. 또 같이 있던 20대 남성이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당시에 벽돌을 던진 학생은 9세 초등학생이고요. 같이 있던 11살이 있는데 똑같이 9세이기 때문에 범법 소년이라서 뭐 입건도 안 됐고요. 또 11살짜리 소년은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도 경기도 평택에서 7세 아이가 아파트에서 1.5kg짜리 아령을 떨어뜨린 거예요. 50대 여성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그 사망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아파트 옥상이라든가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벽돌이나 이런 아령 같은 물건, 이걸 좀 제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사건이 나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다들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은 같으실 거예요. 다만 그걸 진짜 드러내놓고 못 하시겠죠. 부모 책임, 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부모 책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